삼성전자 보유를 하고 있고 88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.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누구에게 달렸다? 가격 낮춘다고 바로 막 10만 전자 가고 이런 건 아니다. 하지만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는 여전히 부진한데 언제쯤 나아질지. 반도체라는 단어는 어디서 주로 들어보셨어요? 뭐 핸드폰 고칠 때나 뭐 만들 때 유심칩 같이 넣는 거? 맞아요. 반도체 또 어디 들어갈지 모르시겠어요? 한번 찍어보자면 자동차 같은 거? 맞아요. 맞아요? 자동차에 반도체 들어가는 거 아는 건 드문데 대박이네요.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는데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을 도체라고 불러요. 이 나무는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? 안 통할 안 해. 그럼 이 나무 밑에 있는 철은? 통해.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나무와 같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들을 부도체라고 하고 전선에 쓰는 구리 같은 거를 바로 도체라고 불러요. 그러면 반도체는 뭘까? 경우에 따라서 통할 때 될 것 같아요. 박수! 반도체는 빛을 가하거나 또는 열을 가하거나 불순물 같은 어떤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기를 통하게 만들었다가 안 통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가 먹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. 수출을 잘하는 게 국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도체를 팔아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데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? 아니요. 우리나라 그 대기업 중에 하나만 꼽아라 그럼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회사? 롯데? 롯데가 왜 떠올랐어요? 그냥 마트도 롯데마트 이런 거. 역시 맞아, 과자 많이 만들고 하니까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하나를 꼽으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삼성을 꼽아요. 네, 바로 그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. 반도체 외국인들이 사가서 그걸 어디다 넣을까? 자동차? 맞아요. 또 컴퓨터? 맞아요.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, 전기 제품들은 전부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. 그러면 다들 이걸 물어봐요. 옛날에 비해서 왜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쓰게 됐나요? 기계식으로 우리가 옛날처럼 누르면 탈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. 그건 누가 가서 힘을 가해서 눌러야 돼. 그런데 요즘은 탈칵 소리가 아니라 뭐 버튼 누르면 무슨 소리 나요? 똑? 맞아요. 똑, 띡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. 리모컨으로 멀리서도 조종하지. 무선으로 세상이 이렇게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물건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했다. 반도체 잘 될까요? 반도체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런데 반도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산업재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. 경제가 호황으로 바뀌었다가 쇠퇴기로 바뀌었다가 불황이었다가 다시 회복기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. 경제 활동이 왕성해진다는 건 누군가는 소비, 누군가는 투자, 그 과정에서 누가 또 고용한다는 건데 산업 기기들이나 소비재 물건들을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요.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는 경기를 많이 타게 되었어요. 반도체는 경기 전반의 상황을 대변하는 지표가 되기도 했어요. 자,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안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국 수출이 안 돼요. 우리나라는 60%를 중국에다 갖다 팔았거든요.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. 중국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20% 정도를 직접 생산하거든요. 그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20% 중에서 15%는 사실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해요. 그러니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누구에게 달렸다? 중국에게 달렸죠. 근데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 좀 더 가깝게 지낸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럼 우리 니네 물건 안 사 이런 기조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. 사실 이 기조가 본격적으로 높아졌던 게 사드 파동이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물건을 안 사기 시작했다가 이제 그 흐름과 기조가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
하나가 더 있다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외에서는 그동안 그 반도체 미리 사간 거 그 재고가 아직 많이 쌓여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도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인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. 공장을 놀리기는 좀 애매하고 야 가동해 해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야. 재고가 쌓인 거죠.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물량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연초 기준으로 40주 정도 조업을 안 해도 될 정도 재고가 쌓였어요.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가 이 상황을 인식하고 당분간 공장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. 그게 약간 시스템 반도체죠.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. 첫 번째, 메모리 반도체라는 분야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라는 분야가 있어요. 이 메모리 반도체는 그 반도체 안에 무언가를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러요. 메모리 반도체는 보관하는 용기를 만드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 용기를 미리 대량으로 표준화된 사이즈로 만들어서 쟁여놔요. 그러다가 어느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납품을 하는 거예요. 물건을 싸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? 대량 그렇죠.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바로 이 저장 용기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전 세계 1, 2등 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1, 2등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?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.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맞게끔 제어해주거나 처리해주거나 연산해주는 그런 것들을 작동을 하는 그런 반도체를 말해요. 그러다 보니 시스템 반도체는 표준화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될 거. 안 되죠. 요구사항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연산, 처리,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달라지다 보니 반도체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.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을 받아야지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재고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재고가 어떤 데는 아예 없죠. 근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1등이 아니에요. 어디가 1등일까요? 대만? 맞습니다.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1등이에요. 요즘 비싸게 팔리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예요.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하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 우리나라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적극 육성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 우수한 고객들이 전부 TSMC가 가져가다 보니 우리는 발주를 안 해주니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못 만드는 거예요. 지금 한국 반도체 상황이고요.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얼마에 들어갔어? 얘기해봐. 지금 88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. 예, 말씀하세요.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인데 제가 구조될 수 있을지.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.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산업이에요. 사실 반도체가 전 세계 경제에서 이슈가 된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. 그런데 여전히 성장을 해요. 지금까지 반도체를 소비한 거는 철저히 인류였어요.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에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요. 우리는 단순하게 1+1이 2라는 걸 연산할 때 아주 우리 뇌에 아주 일부의 연산 능력만 딱 써면 되잖아요. 근데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떠도는 수많은 샘플들을 다 모아서 2와 유사한 대답은 1+1은 2라고 답변하는 게 제일 올바르고 하고 그걸 던지는 거예요. 챗 GPT만 되겠습니까? 자율주행 자동차, 스마트 팩토리, 수많은 분야에서 전부 다 활용될 거거든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런 산업에 항상 문제점이 생겨요.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기업가들 다 뛰어들겠죠. 지금 반도체가 또 한 번 그 타이밍에 온 거예요. 인텔이 신규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고 AMD가 엄청나게 하고 있고 테슬라는 우리가 쓸 반도체는 우리가 직접 만들 거예요. 그러고 있어요. 일본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또 하고 있고 대만은 이제 목숨 걸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만 위협도 받는 거죠. 거기다가 최근 실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. 영업이익이 거의 90% 이상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. 웬만한 회사 같으면 파산이죠. 그런 정도로 급감하는 건 드문 일이니 요즘 주가가 조금 급격히 반등하지 못한 상황이죠. 지금 반도체법이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는 호의적인 법안은 아니잖아요. 중국에 또 첨단 시설 못 짓게 하고 초과이익도 어느 정도 쉐어를 해야 되고 많이 치명적으로 적용을 할까요? 중국을 견제하려고 중국에 있는 광물도 쓰면 안 되고 중국에 있는 부품 소재도 쓰면 안 되고 중국에서 생산도 하면 안 된다라고 딱 방점을 찍었어요.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들은 밸류체인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.
근데 미국에서는 지금부터 그걸 지킨 국가들만, 기업들만 보조금 줄 거야, 세제 혜택 줄 거야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일부 기업들은 발빠르게 대응을 했거나 운 좋게 미국 어딘가에 공장을 짓고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,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조금 타이밍을 놓친 거죠.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초입에 혹시 우리가 승기를 못 잡는 거 아닐까, 그런 걱정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 안 합니다. 삼성전자, 반도체 쪽으로. 네,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부품과 소재를 납품해서 쓰게 되는 현대자동차라든가 다른 회사들도 큰 걱정 안 합니다. 이미 미국이 게임의 룰은 정해줬어요.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속도로 순발력 있고 아주 신속하게 뚝딱 하는 건 최고예요.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반도체법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, 지금? 우리보다는 좀 덜해요. TSMC는 주 거래처가 전부 엔비디아, 애플 이런 회사들이에요. 미국 회사들인 거죠. 그러다 보니 미국 내 밸류체인을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. TSMC는 체인에서 반도체만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반도체를 제일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자동차 회사도 같이 가지고 있고, 또 반도체와 패키지처럼 팔 수 있는 배터리 분야도 우리는 생태계 같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진출해서 거기서 다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인류 역사상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법과 제도로 막는 것을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요. 중국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어요. 어디선가 수급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니면 대만이죠. 우리랑 중국의 사이가 안 좋을까요? 대만하고 중국의 사이가 안 좋을까요? 대만하고. 그렇죠. 한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에 한 나라가 한 나라 수출하는 걸 막는 거는 없어요. 거기서 생산하거나 그 나라 부품을 쓰지 말라는 거지. 한국산 반도체를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거고,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국에 직접 못 파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교역이라는 건 차단한다고 못 파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에 반도체를 팔았어. 그럼 거기에서 중국이 사와도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사실 엄청 걱정이 됐었거든요. 구조되고 못 오는 건 아닐까.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다시 10만 전자, 20만 전자까지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좀 품게 된 것 같습니다. 금리 들어는 봤어요? 들어는 봤는데 들어는 네. 금리가 오르면 보통 이자를 더 많이 주잖아요. 그런데 저는 이자를 더 많이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주가가 올라가게 되나요? 아니면 좀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?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